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영상을 여기까지만 나오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찍고 난 다음에 좀 다른 유튜버들을 봤더니 다 저처럼 여기까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까지 나오게 그냥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취업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 회사나 뽑아만 주면 무조건 일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절대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탈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은 입사를 했더니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들을 듣게 돼서 입사한 지 2주 만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여러 가지로 그분을 압박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모두 무시해도 되는 건데 사회 초년생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압박감을 느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회사는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런 나쁜 회사를 가려낼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몇 가지 공유해 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든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분은 인사적인 결정 권한이 있거나 실무적으로 팀장급의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그 회사의 얼굴이고 회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신호를 잘 관찰하시면 이 회사의 특징을 찝어내고 이게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신호가 무조건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면접 중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재검토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생활이라는 게 처음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여러분에 대해 평판이 생겨납니다. 뭐 이상한 회사, 나쁜 회사, 혹은 여러분과 결이 맞지 않는 회사에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나쁜 평가가 붙게 되고요. 여러분의 사회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에 해당 회사에 대한 근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회사 면접을 볼 때 그 회사의 퇴직 사유에 대해서 무조건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뭔가 조직과 트러블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면접 태도입니다. 즉, 면접관이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면접관이 처음부터 반말을 쓰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경우는 바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스펙 별로네? 같은 식으로 지원자를 존중하지 않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경우라든지 업무 능력보다 군기 잡기, 압박 면접 같은 거에서 좀 지원자를 깎아내리려 든다면은 그 회사의 조직 문화 역시 비슷하게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압박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좀 비인격적인 대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딱 삐딱하게 내가 보기에는 너 이 일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자존심을 짓밟는 태도가 나온다면은 회사 문화도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지원자를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작하자마자 앉아봐 이러면서 고압적으로 나온다든지 질문하는 도중에 막 그따위 대답밖에 못해라면서 좀 비아냥거린다든지 그리고 네가 우리 회사에 뭐 해줄 수 있는데 하면서 좀 사람을 시험하듯이 툭툭 내뱉는 경우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관이 이런 기본적인 존중조차 하지 않는다면 입사 후에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 조건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근무 시간, 급여, 복지, 업무 범위 같은 거를 물어봤을 때 그거 나중에 알려주겠다라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회사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근무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급여는 협의해보면 되겠죠. 야근, 주말 출근 같은 거는 물어보면은 다들 그렇게 하세요. 괜찮을 거야 하는 식으로 열정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혹은 우리 회사에서 배우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야 같은 식으로 열정페이, 헌신만 강요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근무 환경을 좀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라면은 빨간불 켜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도 당연히 면접 보고 입사 확정하고 나면 바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날짜를 정확히 말을 안 해주고 입사하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미룬다든지 하는 데라면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모호하게 포장되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가 스타트업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좀 자화자찬 가득하게 우리 회사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 빨리 로켓에 올라타. 이러기도 하고 지금 대기업이랑 커다란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를 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그것도 또 상세히 물어보면은 특히 재무 상태 같은 걸 물어보면은 그거는 대표님만 아는 거라서 자세히 말을 못 한다. 말을 한다든지 돈 걱정 안 해주셔도 된다. 우리 대표님이 백이 엄청나다. 같은 식으로 좀 필요 이상의 보완을 강조하면서 대답을 끝까지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입사 후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하면서 사전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려는 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사 홈페이지나 SNS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에도 정보가 거의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많은 경우인데 면접관이 회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을 보다 말고 면접 중에 무심코 우리 부서 작년에만 10명 넘게 나갔어. 혹은 뭐 상사 갑질이 좀 심한데 그거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회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막 퇴사율이 되게 높은데 여기는 원래 그래, 이 바닥은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든지 뭔가 좀 유의미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뭐 작년까지는 이래서 퇴사가 많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바꿀 거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그거는 걔가 적응 못해서 나간 거야 하는 식으로 조직이나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를 암시하는 그런 면접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좀 피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지원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캐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간혹 여자친구 있냐? 결혼 언제 할 거냐? 혹은 여성분일 때 경우에는 결혼했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아니면 뭐 또 부모님 뭐 하시는 거냐?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것들, 뭐 집안 재정 상태, 신용 등급 이런 거를 사실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용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들을 면접 때 대놓고 물어본다는 거는 좀 회사의 내부의 분위기가 좀 수직적이고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결정권자들이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회사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면접이 끝난 후에 당장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뭐 바로 내일부터 일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회사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근무 조건 협의 없이 지금 연봉 협상도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뭐 입사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자가 급작스레 관둬서 지금 바로 땜빵이 필요한데 전임자가 왜 관뒀는지, 왜 그 사람은 업무 인수인계도 안 하고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경우에 또 보통 이런 식의 압박도 해요. 그 지원자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랑 일 안 하려고 그러나 보네요 하는 식으로 좀 압박을 준다든지 다른 회사랑 지금 면접을 한 두세 군데 더 보고 있다 라고 말하면은 그거를 좀 취소시키려는 그런 압박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원자를 좀 존중하지 않고 않는 것도 문제고 뭔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좀 비전문적인 질문들, 함정 질문만 반복하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나 역량, 경험 이런 거 아니고 가령 이런 질문 있죠. 무인도에 떨어지면은 물건 뭐 하나 챙겨가시겠어요? 이런 거. 뭐 이 정도는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뭐 만약 당신이 내일부터 우리 회사 CEO라면 우리 회사 당장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하는 식으로 뭐 되게 쓸데없는 창의성을 보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무와 무관하거나 회사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토론을 유도해서 시간만 끌고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면접관들끼리 서로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막 자기들끼리만 아는 말을 하면서 히히덕거리는 거 당연히 그런 걸 보면은 지원에 불편해지거든요. 그런 회사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면접 중에 불법 또는 편법을
을 요구하는 경우가 등장하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죠.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 별도로 안 써." 혹은 "수습 기간이 3개월인데 수당은 없어." 같은 것처럼 노동 관련 법적 절차를 그냥 무시하는 발언이라든지 "인턴이라도 1년 정도는 무급으로 할 수 있지 않아?" 같은 막 열정페이를 당연시한다든지 "휴가는 없어. 쓰면 민폐야." "퇴사는 마음대로 안 돼. 위약금 내야 돼." 이런 것처럼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 회사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있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못 나가." 막 이런 식의 것들.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런 거를 대놓고 이런 면접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회사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누구나 스펙이 부족하고 당장 취업 스트레스도 큽니다. 그런데 취업만이 전부라고 너무 급하게 아무 회사나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경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은 내가 어디서 누구와 어떤 가치를 함께 나누며 일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맞는 좋은 회사를 찾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